변수 문제 남은 거 두 개 바로 풀고 조건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뒤바꾸는 거. 변수 A 만들고 O라는 값을 저장했고요. 변수 B를 만든 다음에 10이라는 값을 저장했죠. 밑에서 A의 값을 중괄호 대신에 써야 돼요. 중괄호 있는 위치에다가 치환해야 됩니다. B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A는 10이 나와야 되고 B는 5가 나와야 됩니다. 간단하죠?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고 나중에 넣은 값이 최종적인 값이 되니까 A에다가 10을 넣고 B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5가 들어있던 A의 값은 10으로 바뀌어 있고 5를 넣어줬을 때 B에 10이 들어있다가 5로 바뀌죠. 그래서 이 교체하기 전에 A와 B의 값을 확인해 보면 5와 10에서 10과 5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변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는데 변수를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문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치환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환문.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이 포맷 안쪽에 있는 값이에요. 그 값을 중괄호 있는 곳에다가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집어넣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한 개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포맷 A랑 B 쉼표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값이 여러 개일 때 A가 앞에서부터 뒤에는 B가 들어가고 순서대로 들어가요. C는 100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순서를 구분해 주면은 이 부분이 14번 줄의 실행 결과입니다. A에 5 들어있고 B에 10 들어있고 C에 100 들어있고 앞에서부터 하나씩 들어갔죠. 다음 이번 문제는 똑같죠? 근데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숫자랑 사칙연산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조건이 걸려있기 전부터 조건이 걸려있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숫자를 직접 넣어줬죠? 그러면 이때는 숫자가 사용됐으니까 조건에 위배됐죠. 숫자랑 사칙연산 둘 중 하나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칙연산이라는 게 뭐냐면 A에는 10이 나와야 하니까 A가 지금 가진 값이 5죠? A 더하기 A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변에서 이 두 개는 대입연산자의 왼쪽에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둘 다 값으로 보셔야 돼요. 그 값은 각각 5고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은 5 더하기 5라고 쓴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덧셈의 결과를 변수 A에다가 다시 집어넣음으로써 5에서
10으로 a의 값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사칙연산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칙연산 사용 안 하고 a와 b의 값을 바꾸는 방법은? a에는 5가 들어있고 b에는 10이 들어있으니까 b의 값을 a한테 넣어주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런 다음에 a의 값이 5가 들어있으니까 b한테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었다면은 반은 맞았지만 반은 틀린 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강조했죠.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저장되는데 이때 저장되는 값은 제일 마지막에 저장된 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13번 줄에서 b라는 변수에다 집어넣고 있는 a의 값이 몇일까요? a에다가 값을 제일 마지막에 저장한 거는 b의 값이고 그때 b의 값은 10이죠. 따라서 여기서 13번 줄에서 a의 값은 10입니다. 결과적으로 a와 b의 값을 출력하면 10, 10 나와요.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 모두 a 아니면 b의 값이 사라졌죠. 처음에 저장돼 있던 얘네들의 값이 사라졌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 변수 생성 개수 제한 없어요. 변수 생성하는 데 있어서 개수 제한 없습니다. 필요하면 만들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건 변수의 기능이 값을 저장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면은 새로운 변수 c를 만들어 놓고 c에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값을 집어 넣어야 되죠. 이렇게 해 놓으면 처음에 a의 값이 사라질 거니까 a의 값을 c에다가 저장해 놓고 b의 값을 a에다 넣은 다음에 변수 b에다가는 이제 a의 값이 아니라 a의 값이 바뀌기 전에 그 값을 저장하고 있는 c의 값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바뀐 것처럼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 상황을 좀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면 변수 a가 있고요. a에다가는 처음에 5를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변수가 있어요. b에다가는 10을 저장했습니다. 여기서 a의 값을 b한테 주면은 b에 원래 들어있던 10이 사라지고 5가 남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a에 줘봐야 바뀌는 건 없죠. a의 값은. 그래서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라는 변수를 새로 만듭니다. c 그리고 그 c에다가는 없어질 수도 있는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거죠.
이 코드에서는 a의 값이 사라질 위험에 있죠. 그래서 a의 값을 c에다가 복사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b의 값 있죠. b의 값을 a에다가 저장해 준 다음에 백업해 놓은 a의 값을 담은 c의 값 b에다가 다시 덮어쓰기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에요. 이 세 줄이 이 그림입니다. 조건 지켰죠? 숫자랑 사칙연산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동의하시죠? 이렇게 변수를 바꿔치기 한 거를 밸류 수합이라고 합니다. 밸류 수합. 밸류 수합. 값을 뒤바꾼다, 그런 뜻이에요. 변수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었고, 변수를 사용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변수 이름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사용 금지. 자, 여기서 이 키워드라는 게 뭐냐면, 특정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코드 내에서는 프린트나 포맷이죠. 프린트나 포맷인데, 근데 아마 파이썬은 조금 자유도가 높아가지고 이거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얘를 변수로 인식 못하는 겁니다. 변수로 인식했던 것들이랑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면 얘는 하얀색이죠? 근데 얘는 파란색이에요. 왜냐면 프린트라는 키워드가 출력할 때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포맷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포맷은 되죠? 이게 조금 기준은 저도 모르겠는데, 이 키워드라는 게 특정 의미로 사용하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파이썬에 define이라고 def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함수 정의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인데, 얘도 키워드죠? 이거 def에다가 정수 1을 저장하고 실행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아예 문법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가급적이면 변수 이름으로 쓰지 마세요. 그리고 숫자로 시작하는 거 금지. 변수명에서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처음만 아니면 돼요. 숫자의 위치. 그리고 숫자로만 구성 금지예요. 변수 이름은.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변수 이름을 짓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